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람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이재명 전략무기 1호였습니다. 우리 당의 당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적폐 수사에 맨 앞에 앞장섰던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한국당 시절에 제가 이제 요번 주 언더73 방송할 때 네. 자유한국당 시절에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. 우리 네. 당의 대통령 후보로. 그랬죠. 그때 나왔을 때 이재용 위원장이 그 이후에 이제 최고위원을 했어요. 홍준표 대표 시절에. 그때 이야기를 제가 청해서 들었어요. 그때가 우리가 어찌 보면 겪었던 첫 번째 탄핵이었잖아요. 저는 그때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그때 최고위원까지 했던 이재용 전 의원을 모셔다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들었는데 네. 이재용 전 의원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홍준표 시장이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에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통령 최종 득표율이 15%가 안 나올 거라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. 이야. 15%가 당시 탄핵 이후에 15%가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? 당에서 쓴 대통령 선거 자금을 못 돌려받는 거야. 그걸 보전도 못 받는 보전을 못 받는 그 거야. 정도였군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? 당시 홍준표 캠프가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홍준표 캠프가 네. 저도 그건 처음 알았는데 아니 대선을 하면 큰 버스나 차가 필요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걸 당에서 안 빌려줬다. 야, 그 정도군요. 그 홍준표 시장이 야, 쉽지 않았겠네요. 네. 그거를 너무 서운해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왜 당에서 안 빌려줬냐? 15%가 안 될 거라고. 너 어차피 나가봤자 15% 안 될 거니까 우리는 그거 빌려준 돈 다 그냥 당에서 써야 되는 돈이니까 그냥 어차피 질 거 15% 밑으로 질 거 그냥 작은 차 몰고 다니면서 선거해라.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. 큰 차도 하나 안 빌려줬다.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게 지금도 계속 맺혀 있을 거다라고 그 이재용 전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금방금방 잊는데 저는 항상 그 지나간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측면에서 그걸 항상 좀 파보고 알아보는 그런 좀 성향이 있어요. 네, 네. 그래서 이재용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 뭐랄까 그런 홍준표 시장을 그렇게 그 상황에서 15%도 안 될 상황에서 당의 대선 후보로 나와서 장렬히 전사한 그 홍준표 시장을 후보로 안 삼고 박근혜 대통령 적폐 수사의 선봉, 박근혜 대통령이 나 허리가 부서져서 나 이거 질병 때문에 저기 해달라고 했을 때 당시 그거를 불허한 도장을 최종적으로 찍은 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에요. 그렇죠. 네, 그랬죠. 박근혜 대통령 석방도 안 시켜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.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의 전략무기 1호였기 때문에 그 홍준표 시장을 내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삼은 게 이 당의 당원들이고 이 당의 분들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지금은 그랬네요.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대이재명 전략무기로서는 1호, 2호 느낌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마음이 안 가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 같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은 김문수 도지사한테 이렇게 지지가 가고 있지만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이재명 전략무기 1호로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네. 다른 대이재명 전략무기 1호를 우리 당원들은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시대는 그를 부를 것이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맞아요. 왜? 그러니까 네. 지금 뭐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허리가 부서지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 안 시켜준 그렇죠. 그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후보를 내세운 당원들이에요. 우리 당원들이. 당시 큰 차도 하나 못 빌려줘가지고 15%도 안 나올 거라 그래서 작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선거운동했던 홍준표 시장을 그냥 이렇게 내치고 너로는 이재명은 못 이기겠다.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러네. 그 구기동 산악회에서도 9시간 그랬네. 동안 술을 먹으면서 네. 우리가 얘기를 한 게 근데 이재명 되면 어떡하냐. 이 얘기뿐이었어요. 이재명이 되면 192석의 민주당이 그렇게 무슨 일이든 다 하고 우린 거부권도 못 가지는데 그러면 이 나라를 완전히 뿌리부터 바꿔버리는 그 모든 일들을 벌였을 때 헌법재판소도 이제 다 좌파로 바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럼 위헌소송도 안 돼.
그러면 그렇게 5년 가고 나면 나라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. 그렇겠네요.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그런 나라를 어떻게 지켜볼 것이며 지금 있는 의석수 108석이요? 사실상 0에 수렴하는 겁니다. 그렇죠. 네.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의석이란 말이에요.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할 거냐 했을 때 친윤도 친한도 친호도 이재명은 막아야지 이거거든요. 아 그거 오면 어떡해라는 생각 딱 들잖아요 사실은. 진짜 거부권 행사도 못하는 그 상황 되면 어떡하지? 자 그러면 변호사님 그냥 저 갑자기 딱 든 생각인데 네. 정말 생각하기 싫고 그럴 수 없고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? 저는 네. 가장 먼저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? 플랜 B는 생각하지 않으려고요. 아 그래요? 네. 음.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. 막 대학 입시 준비하는 애한테 너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. 오케이. 네. 네. 저 플랜 B는 생각하지 않을 좋습니다. 것이고 네. 배수의 진을 치고 달리기 때문에. 네, 그렇게 가야 돼요.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고